네, 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직장인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6년치를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3년 전과 비교를 하면 10년이 더 늘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이사 계획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가 나온 뒤에도 전국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32% 상승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윈터블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우울증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윈터블루스를 우리가 잘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나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야외 활동도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또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된다고 하죠. 이제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규칙적인 생활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외 나가기 어렵잖아요. 또 방송에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불금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끄러운 우리의 마음 항상 평온하게 잠재워주시는 분이시죠.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3주 남았나요? 이번 주 빼고 나면은 한 보름 조금 더 남았죠. 20일 정도. 3주가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올해는 참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 나오겠지만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던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보니까 2년여 좀 넘게 해가지고 24번을 나왔으니까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막 나온 꼴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저도 똑같이 어렵거든요. 시청자분들만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라고 뭐 얘기를 듣고 있는 제 자신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판단을 해야 옳을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 과거를 뒤돌아보죠.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높은 산은 딱 그 자리에서 잠기질 않죠. 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런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정책이라든가 변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넣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으로 내 인생 전체를 놓고서 자,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그런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구입을 안 한다든가, 꼭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또 붙잡고 간다든가 이런 거 말고요. 근본 원칙에 입각한 어떤 매도, 매수 이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움직이시고 가시면은 결국에는 그게 맞더라라는 거죠. 그때그때 정책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정중동 망중한이라는 말이 있죠. 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다가 평소에 묵혀두었던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전화 주시면 금요일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신촌 태양 아파트 실거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신촌 태영 아파트 지금 네네. 시기에 괜찮을지 대표님을 통해서 상담 도움 드릴게요.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어떤 원칙에서 실거주라는 목적으로 나는 그냥 사겠다 하는 거는 저는 언제나 반대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게 네. 타이밍 쪽으로 저는 그렇다고 타이밍이 아주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실거주보다는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제가 들어가서 사는 사용 가치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투자 네.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네. 만약에 투자 가치가 없는 상품이라면은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네. 제가 편리한 쪽에 살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님도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실거주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투자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투자 가치는 봤었을 때 이 아파트가 사용 가치로 보면은 자, 네. 옆에 있는 서강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2호선 여기에서는 좀 멀지만 요 홍익대학교 기본적인 입지로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서도 그냥 무난한 지역이 있어요. 무난해요. 네. 근데 사용 가치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투자 가치라는 거는 두 가지를 나눠요. 하나는 이 주변의 어떤 변수가 주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해서 주변이 바뀌어서 변화를 해서 내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내 아파트가 네. 장기적으로 가면은 얘가 무슨 재건축이나 뭐 돼서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있나 없나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변 변화라는 거는 봤더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도죠. 홍익대 캠퍼스든 뭐 홍대든 주변이 다 알고 있고 이쪽에는 아이언 유타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가격은 다 반영이 됐겠죠. 새로운 것이 뭐가 튀어나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서부선 호재가 있는데요. 예. 서부선이라는 것 하나는 있어요. 서부선은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우리 경전철이잖아요. 네네. 경전철이 가져다 주는 어떤 효과는 사실상 저는 거의 무시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걸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역이 이렇게 경전철이 간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여기 없던 여기 생겨요. 네. 그럼 아 여기는 좋아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여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로 관심을 두게 되고 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여기다가 물건을 사줬었을 때 여기가 올라가겠죠. 네. 그 경전철이 그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살다가 아 여기 경전철 생기니까 나 일로 이사 가야지 그 정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경전철이 지금까지 있었는 거 보고 처음부터 저는 이 경전철에 대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용 가치는 조금 더 좋아져요. 사용 가치. 네. 왜 주변의 어떤 편의성이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아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저기 투자하자 하면서 투자자들이 어차피 투자가 일로 간다는 건 다른 데 못 간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다른 데 갈 거를 일로 유도시킬 만큼의 강한 호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변 변화에 의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크게 저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러면 마지막엔 결국은 내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밀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재건축이라는 효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네. 이것 역시 얘는 이미 충분히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 모드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다 돌아보면은 입지는 그냥 크게 나쁜 것도 없고
아주 나쁘다든가 이런 건 없어. 그냥 무난무난해. 무난. 그리고 특별히 가격을 올릴 것도 없고 무난무난해. 그러니까 가격도 이런 거는 무난무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그래도 요거는 다른 주변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던가요? 네네. 예, 그게 왜 다른 데 그러냐면은 비해서 좀 저렴해서 그래서 예. 여기 투자하면은 많이 오를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좀 역도 여러 개가 같이 겹치더라고요. 네. 여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설명했는 것처럼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얘가 그렇게 투자 가치 있다라고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격대가 그만큼 저렴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가격을 막 치고 올라갈 때 막 얘도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적으면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얘는 가격이 저렴한데 입지는 제가 무난하고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또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체크를 안 해보는데 체크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거래량은 꾸준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단지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는 거는 뭐 저도 무난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이런 걸 본다면은 서울시 전체를 나눠서 본다면은 그냥 0점부터 100점, 100등까지 세운다면 얘는 그냥 중간 정도. 네. 뭐 그 이상 크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기까지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은데 투자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어느 물건이 괜찮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방송 시간 내에 최대한 자세한 설명 도움드리고 있지만 또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신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에 공지해 드릴 예정인데 예약 저희가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소수만 받아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근데 고민 지금- 있으실까요? 네, 현재 지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네, 안양 명암역 유보라 더 스마트를 보유 중에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과 그 매도 시기를 한번 여쭙고자 전화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시는 안양동에 있는 명항역에 유보라 더 스마트 여쭤보셨어요. 계속해서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저희가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는 입주를 했죠? 네, 올 4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신축이고요. 네, 신축되어 가는 과정 자체가 여기가 재개발이 된 거죠? 네, 예, 재개발이 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얘는 옛날에 낡고 험악하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겠네요. 지역 자체가 많이 낙후가 되고 낡은 건물들로 있던 것을 개발이라는 정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깨끗한 것으로 변화를 시켰죠. 네, 정비가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보다 가격은 높아져야 되죠. 네, 이 가운데 여기에 물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투자했던 사람은 마진을 얻었겠죠. 작든 많든. 그렇죠? 그렇죠. 그 마진까지 다 합쳐서 현재 가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현재 가격은.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는 어쨌든 누군가는 마진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 네. 현재 가격은 여기서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네,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답보 상태로 갈 거냐 뭐 이런 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얘는 재개발이라는 어떤 호재 때문에 중간에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전체적으로 풍선 효과가 있으면서 안양도 많이 가격대가 올랐죠. 네, 그것까지도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비라는 것과 플러스 서울의 풍선 효과까지 합쳐져서 현재 가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올라가려면은 이런 풍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더 밀어주면 좀 더 올라가요. 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쉽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은 더 상승될 여지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풍선 효과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갔다 칩시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보다 좀 더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올라가고 난 뒤후에 그 다음에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매도를 할 때 이걸 살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입을 하는 사람도 아, 요거 사두면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구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에 왔었을 때는 그동안의 가격이 올라온 과정에서 거래된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래량이 정말 많이 붙어서 조금씩 올라왔는지 띄엄띄엄 해서 올라왔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띄엄띄엄 해서 올라왔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주상복합이란 말이에요. 네. 주상복합 형태의 단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아기가 아주 어리거나 좀 편의성, 이 역 보고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 동네를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또 세월이 지나면은 떠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개포동이나 대치동이나 우리 전통적으로 가격 비싼데 강남에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사실 역도 불편해요. 근데 거기는 전통적으로 사서 영원히 그냥 살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존재하는데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얘는 그와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본다면은 풍선 효과까지도 감안해서 가격이 상승되었는 시점에서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더라도 매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 매도를 했었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그림이 없다면은 그거는 좀 더 가져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림이 있다면은 뭐 지금부터 매도로 들어가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자, 거기까지 참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올라온 매매가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더 오르려면 이제 풍선 효과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타이밍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매도하시고 추후에 또 투자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세미나 참여하셔서 좀 더 자세한 개인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저희가 같은 번호로 예약 도움드리고 있어요.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예, 신동아 리버파크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네. 그런 거 잘 몰라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네. 계신 건가 봐요? 네, 네. 노량진동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기 여기에 살고 계세요? 아, 예, 이번 6월 달에 샀습니다. 아, 그럼 입주하지는 않았나요? 예, 이제 내년에 입주합니다. 아, 내년에 입주를 할 생각이군요. 네네네. 내년에 입주 예정. 네, 이게 생긴 지는 약 한 20년 됐어요. 네, 약 20년 전에 네. 이루어졌고요. 자, 몇 평 구입하셨죠? 예, 43평 했습니다. 예. 43평을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아, 좀 10억이요. 예. 43평이 10억이라면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엄청 저렴하다, 그죠? 그런 예, 거 아닌가요? 예, 늦게 저기를 해서. 아니, 다른 데를 가보시더라도 네, 30평대도 10억 주고 사기가 저 강북이나 저런 데 가기, 저 지역적으로 서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지역 쪽으로 가야 10억이지 네, 안쪽에는 10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43평을 10억대에 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왜 저렴할까라는 거예요.
저렴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 한번 가보시면은 첫째, 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자 보세요. 네. 혼자 사는 사람, 둘 사는 사람, 1, 2인 가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60년대에는 약 14에서 17%, 14%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은 몇 퍼센트냐? 60%예요. 향후 약 한 15년 뒤에는 길게 잡으면 75%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흐름만 딱 보면은 작은 집이 필요하죠? 네. 작은 집이 필요한데 작은 집이 필요하다는 의미보다는 1, 2인 가구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집이 필요한 거죠. 네. 44평이 2억, 3억 한다면 44평 들어가서 살면 되죠. 네. 그런데 실제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가 1, 2인 가구가 접근을 하려 하더라도 오늘 또 그 방송 시작 전에 보셨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기 위해서는 26년간 월급을 그대로 모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뭐 그만큼 1, 2인 가구가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니 결국에는 그러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소형 주택, 초소형 주택, 초소형 주택이라고 하면은 뭐 8평, 9평, 10평, 11평, 12평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이름이 오피스텔이든 다세대든 아파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크기가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네. 그런 초소형 주택이거나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아파트 20평대 소형 주택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네. 인구 구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43평이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에 흘러가는 구조에서 조금 크죠? 흘러가는 구조에 비해서. 맞죠? 네. 그래서 첫째, 가격대가 소형에 비해서 좀 저렴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둘째, 이 아파트는 이거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난방식입니다. 네. 맞죠? 네. 네. 중앙난방에 혹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난방 자체를 내 혼자서 내가 방마다 아니면 기타 등등을 조절하는 것과 네. 중앙에서 전체 조절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이러한 요소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왜 좀 저렴한지 어느 정도 답은 됐죠. 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비록 20년밖에 안 되었지만 하루에 10년쯤 지나면은 30년 되니까 뭐 재건축 되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은 미래이기는 해요. 그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재건축이 되어야 좋은데 재건축이 안 된다면은 가격대가 다른 것보다는 적게 올라가거나 하겠죠. 그죠? 네. 아니면 따라서 조금 가거나 하겠죠. 그런 아파트가 이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좋습니다. 입지만 가지고 아파트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입지야 여기 7호선 역에서 가깝고 강남 접근도 좋고 뭐 여의도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입지는 무난무난해요. 하지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 아파트는 그렇게 장래성이 아주 촉망받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다. 다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렴하기 때문에 나머지 게 올라가면 얘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할까요? 후발주자 내지는 딸려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럼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입주하신다고 하셨죠? 네. 입주하셔서 더도 덜도 말고 딱 2, 3년만 살아보세요. 2년만. 네. 살아보시고 나면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지 않더라도 네. 아마 시청자분 스스로가 아 이거는 정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이 딱 나올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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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입지는 좋으나 앞으로 매매가가 좀 오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또 입지만 좋다고 해서 미래 가치가 있다는 물건으로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서초 방배동에 있는 빌라를 가져 있는데 네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안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주소요. 서초 방배 본동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방배 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네. 현재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네. 자, 여기 방배 본동에 있는 다세대라고 하셨어요. 예, 763에 763-이에요. 예? 763번지. 763번지. 방배 아, 본동에 번지 있는. 수가 763번지라고요. 네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볼게요. 번지 수가 763번지다. 이게 오늘 잠깐만요. 방배동 763번지. 방배 빌하우스 나오네요. 맞나요? 저기 정우빌라예요. 정우 빌라? 763이 14호. 아, 그럼 또 주소를 한꺼번에 불러주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763에 14. 예. 예.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롯데 빌라트 3차고 옆에 있고 그렇게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얘는 지금 다세대입니다. 그렇죠? 네네. 다세대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의 핵심 주택은 아파트죠. 네. 그런데 모든 지역에 모두 다 아파트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나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뭐 여건상 내가 아파트를 지금 사서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거나 뭐 일시적으로 머무르거나 또 내 동네가 뭐 아파트까지 필요 없이 잠시 식구가 적거나 기타 등등 하면은 굳이 아파트 아니더라도 거주할 때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은 굳이 뭐 아파트 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다세대나 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를 대신해주는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아파트 못 들어가면 뭐 대체제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뭐 따지고 보면 대체제죠. 정확한 표현은 대체제입니다. 보완제가 네, 아니고요. 선생님. 설탕하고 크림하고 뭐 그것이 이제 보완제고 예. 아파트 대체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요. 다세대나 오피스텔 가격보다. 네네. 왜? 대체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특징을 하나를 아시고 그다음 두 근데 번째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 매도하려고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요. 네. 저기 조합원 분양을 받았어요. 조합원 분양요? 예. 여기가 지금 아파트를 개발지예요? 저기 사당동에다가 내년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 다른 그래서, 곳에 예.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를 갖고 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이 빌라를 네. 안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될지 그거를 몰라서 네. 지금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서 해드릴게요. 네. 이번 기회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착 정리를 하세요. 네. 자, 둘째는 자, 네. 그렇다면은 얘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르죠. 아. 자, 얘가 오피스텔이든 다세대든 이걸 구분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네. 자, 얘가 방 하나짜리가 있다. 네. 또는 방 2개짜리가 있다. 방 네. 3개짜리 이상이다. 방 3개짜리 네. 이상은 실평수가 18평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네. 방 2개짜리는 10평에서 한 13평 대충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예. 이제 원룸짜리는 5, 6평짜리도 있고 요 사이가 또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얘는 어느 게 해당되나요? 저는 방 3개짜리예요. 예, 방 3개짜리군요. 그럼 방 3개짜리 다세대나 오피스텔들은 이거는 한 가족, 적어도 3인 이상의 가족들이 선호하는 크기예요. 예, 맞아요. 고로 이거는 거의 실거주 형태의 식구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출퇴근을 하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또 몇 년 있다가 이사 가고 뭐 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살려는 사람도 이 동네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려는 사람이 이거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투자 목적으로 매수보다는 내가 거주하면서 아파트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거주하면서 이걸 집이라도 빨리 사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매수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아, 예. 투자하려는 사람이 예를 들어 시청자분님이 다른 아파트다가 돈이 한 2억 생겼는데 어디 뭐 오피스텔이나 뭐 하나 사서 월세 받을까? 아니면 전세 끼고 살까? 그거는 누구나 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라고 딱 제한 조건을 걸면은 딱 사람들이 국한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그런 국한이 되는 물건이에요. 예. 1, 2인에 해당되는 물건이 아니라서. 그래서 수요자층이 많지는 않을 거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거래가 일단은 호가는 존재해도 거래가 쉽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 원룸짜리나 투룸짜리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월세 받자 이러면 거래될 때는 탁탁탁 되는데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입주를 함으로 인하여 2주택으로 되고 네. 이로 인하여 나중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는 지금이라도 매수세가 붙기만 한다면은 살려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은 예.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자칫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니 뭐니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중에는 팔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2주택, 팔아도 2주택 중과세 이렇게 가버리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되셨죠? 그래서 이걸 예. 갖다가 이제 그럼 매도를 지금 하는 시기가 좋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살 사람이 저는 있을 때 또 매도하는 게 맞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저는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갖다가 네. 아들한테 이걸 갖다 양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예, 자제분이 이걸 끌고 간다는 거는 네. 이 물건 자체가 향후에 대단히 어떤 가치가 있다고 존재할 때 네. 그래서 자 이거 재개발을 하나 사주면 얘가 나중에 아파트 될 거야. 재건축 아파트 사주면은 얘가 아파트 될 거야. 이런 것들은 뭔지는 몰라도 미래 가치를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 사주면 얘는 틀림없이 어떤 가치가 있을 거야 하는 게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요, 지금 현재 그 지역 주택 조합이라고 네. 그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지역주택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조합이라서. 하는 거는 예, 예. 이거 잘 되면 괜찮은 거예요. 네. 이게 언제까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문제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입을 해갖고 있으면은 내가 다른 걸 또 사는데도 다 제약을 받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된다고만 가정을 한다면은 주어서 정리를 해주고 하더라도 큰 무난하겠지만 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고 토지의 약 한 95%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과연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막연한 것 때문에 물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증여를 하실 때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진행 가능성이 좀 클 때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지금 매매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살 사람들이 있을 때 매도하는 게 큰 수익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매도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수원시 영통동에 네,
산실나무 극동 아파트를 구입해 볼까 하는데 이게 얘네들한테 타당한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너무 비싸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좀 고민이 돼 갖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을 네. 앞두고 있는 따님을 위해서 수원시 네. 영통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보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네, 일단 거주 목적으로 또 투자 가치도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대표님도 지금 네. 주소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네. 나눠보시고 답변 바로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조금 잘 안 보여서 찾느라고 조금 늦었네요. 네. 보니까 이거 뭐죠? 극동 아파트, 풍림 아파트 같이 있네요. 네, 네, 네. 네, 극동, 풍림 같이 있습니다. 영통역에서는 그리 멀지 않고요. 네, 네. 여기 몇 평을 보시나요? 29평이요. 예, 29평. 네. 29평. 이거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네. 그냥 시점에서 먼 미래까지 보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년, 20년 바라본다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다 조정됐다 올랐다 조정됐다 하면서 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과연 이 조정되는 시점에 맞물리면은 조금 좋은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이쪽 동네에는 네. 기본적으로 서울의 풍선 효과가 작용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얘가 특별히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풍선 효과가 해서 올라가는 거고 실거주 목적으로 또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거는 많은 아파트예요. 역세권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아파트 선정은 좋은데 네. 과연 지금 구입하는 게 맞느냐. 네, 네. 근데 나는 여기 들어가서 뭐 10년 이상 바라보고 내가 거주를 하겠다 한다면 그냥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네, 네. 투자만 한다면은 제가 그거는 좀 기다려 봐라라고 얘기하지만 네. 거주를 한다면은 그냥 구입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구입해서 앞으로도 쭉쭉쭉쭉 계속 많이 올라갈 거라는 큰 기대감은 갖지는 마세요. 네. 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풍선 효과라는 것이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비싸서 밀려서 오는 거라 쭉 올라가고 나면 잘못하면 그 다음에는 스톱이 돼요. 아, 네. 그게 좀 궁금하시면은 네.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이 서울이 제일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2007년 전후 시점에 경기도나 지방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런 다음에 풍선 효과가 쭉 올라간 다음에 스톱이 돼버렸어요. 네. 그거를 이해하면 제 말을 좀 이해할 거예요. 그거 하나 참고를 하시고 뭐 네. 매수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이거 말고 또 영통동에다 또 혹시 또 추천해 주실 아파트 좀. 제가 그럴까요? 추천할 아. 정도까지 제 실력 없어요. 뭘 사면은 무조건 돈 된다. 이거 정도 알 것 같으면 저 여기 안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네. 참고하시려면 세미나에 좀 오셔서 네. 한번 보시고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개인자분들 입장에서 혼자 발품 팔아보고 지역 알아보고 물건 알아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깊은 고민들 해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담 받아보고 싶다 원하시는 분들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개개인의 맞춤 상담 진행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고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 하단에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예. 저희 아들이 외국에서 직장을 다녀서, 아, 네네. 아들 앞으로 노원구 그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6단지, 네. 예, 13평 아파트를 그 전세 끼고, 그 옆에 있는 그 보람 아파트나 그 소형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오른 금액이라도 연끌이라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향후 전망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갭 투자로 해서 아드님을 위해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 조건이 돼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아드님이 국내에 언제 들어오나요? 아직 멀었어요. 거기서 직장 다녀서 뭐 한 10년 후고. 자, 제 얘기 예. 잘 들으세요. 네. 얘는 이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될 아파트예요. 네. 재건축 아파트에 사서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네. 그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 조합원이 되는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네. 물건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법이 바뀌어서 여기에 네.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네. 조합 설립 후에는 네.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을 안 줘요. 아. 그러면은 조합 설립 후에 내가 팔려고 하면 못 판다는 뜻이죠. 예, 예. 물론 예외적으로 이 아파트 아무것도 없고 이 아파트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것도 10년 이상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여기 살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줘요. 예. 그런 사람 물건은. 자, 네. 그렇다면은 이걸 구입을 할 때는 나중에 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자칫 내가 살지도 않고 조합 설립까지 가버리면은 나는 조합원 자격이 사라져요. 그래요? 그리고 조합 설립 후에는 내가 팔려고 했더니 살 사람이 없어요. 예. 문제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자제분한테는 이런 투자는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재개발은 달라요. 아. 이거는 재건축이고요. 예. 재개발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조건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런 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형태로 투자를 들어가야지 예. 거주를 해야만 되는 이런 형태는 옳지 못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렇게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까지도 정말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한 진단 도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차동백 코너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전략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챙기셔야 될지 안내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대표님 추가적으로 세미나 내용도 알려주세요. 네. 보시면 우리 사회가 지금 법을 계속 고치고 정책을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한 채, 이런 분위기로 가버렸죠. 그래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팔 생각도 없고 뭐 살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자, 똘똘한 한 채를 분위기를 가져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비싼 거 위주로 좋은 거 위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먼저 일어나고 여기가 1번이죠. 따라서 그다음에는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고 세금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렴한 아파트.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선 접근하기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밑으로 7억, 8억, 9억짜리들은 조금 그래도 나으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 현상이 지금 이거는 거의 됐다고 보고 얘가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재건축 중저가 지역들 일부 계속 신고가가 나온다. 저렴한 것들 위주로. 또 지방에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도권 2배 이상의 지방 가격이 다시 전국이 지금 부동산이 들썩이는 거죠. 참 문제입니다. 그다음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지금 교체됐다. 취임하자마자 새 정책을 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새 정책을 낼 수 있을까는 나올 거 다 나왔거든요. 불로소득 환수, 강조, 보유세, 양도세, 규제 방향 이건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월세 대책여지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도 절대로 하루아침에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혔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다고 사는 사람들이 쉽게 시그러들지 않고 또 샀다고 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남긴다는 보장도 없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 지금 믹스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가겠죠.
규제 정책은 유지를 하겠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체가. 그리고 좀 더 생각을 더 깊이 한다면은 세금은 당연히 규제니까요. 세금은 더 강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겠죠. 그러면서 3기 신도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 1, 2년, 2, 3년은 답보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라면은. 그리고 밑에서 좀 저렴했던 그 아파트들은 계속 끌어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에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은 투자 방향은 봐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부동산은 원룸이든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아파트든 뭐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아파트죠. 아파트가 선호를 했지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1, 2인 가구들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1, 2인 가구. 지금도 얼마 전에 수능을 봤습니다만 서울대학교 한 학교만 해서 1년에 4,000명의 학생이 들어오죠. 이 학생들은 어쨌든 집은 살아야 되니까 기숙사 아니면 원룸이든 투룸이든 거주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매년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는데 그 숫자만큼 아파트나 지방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건 적죠. 그러면 맨 밑에 제일 작은 규모, 그러니까 뭐 1.5룸, 2룸 뭐 이런 제일 작은 규모에부터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부터 안정화를 시켜야 위에 가면서 가는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 방향은 가장 안정적인 거는 작은 것이죠. 작으면 작을수록 아파트도 30평, 40평, 50평보다는 20평대가 더 안정적인 거죠. 투자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주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투자 방향은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에 발맞춰서 투자하는 것. 그 방향이 투자 방향이다. 늘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라. 내 기준으로 가지 말고 그 시대 기준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내일하고 모레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해서 세미나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접수를 좀 급한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니까 급하게 이렇게 좀 빨리 좀 이렇게 들었으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별해서 소수 인원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평일날은 매주 수요일날은 우리 사무실의 김남윤 팀장이 진행합니다. 역시 제 경험, 부동산 16년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거와 방향과 개성과 때로는 다른 것까지도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어디 외출하기도 힘들고요.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조금 시간 내서 이럴 때 조금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2021년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전략이 굉장히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차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인 맞춤형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수만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송 중에 연락 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예약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기 바라겠고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